안녕하십니까. 일파만파에서 활동하는 윤고란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소개입니다. 저희 일파만파 단체가 광화문 동화광장에서의 집회가 이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의치 않게 된 이후로 독서 토의를 하자 해서 수차례 실시했는데 최근 그 8.15를 전후해 가지고 많이 좀 뜸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서 이제까지 하던 방식의 그 독서 토론회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보수정신의 탐색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상당히 좀 그렇게 간단치 않은, 평이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사실은 제가 산 게 아니고 제 선배님으로부터 받은 책인데, 그래서 읽지 않고 한 보름간 이렇게 놔뒀다가 시간이 좀 있어서 읽어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 결코 그렇게 제목에서 보시듯이 그렇게 평이하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중요하면서도 또 부분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발췌해서 요약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수정신이라 하는 그런 용어를 제가 책에서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수정신이라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가치 자산을 너무 우리가 소홀히 했다.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보수라 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뭐 우파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들끼리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4.19 이기붕의 4.19 부정선거 때문에 그 프레임에 씌워져 가지고 그 이승만의 위대한 건국 정신이 소홀히 해지고 잊혀지고 낮게 평가되고 하는 그런 거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 보수 정신이 취급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같이 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약간 흰색에 가까운 그런 책자가 이 보수정신의 탐색이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지인은 장대홍이라는 분이시고요. 금년도 7월 20일 날 초판이 발행됐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지은이와 그런 소개는 다음 장에서 드리기도 하고, 제가 이제 좀 특이하게 책 표지를 소개해드리는 면 하단에 여기 이제 자료를 좀 적어 놨는데, 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책을 끝까지 읽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수는 현실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그 본인 스스로도 완벽하지 않다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합니다. 솔직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또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우파들입니다. 좀 더 이 보수우파들의 설명이 사회주의 좌파를 설명하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인데, 사회주의 좌파들은 이상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유토피아, 어떤 그 무릉도원 같은
그 홍길동이 나중에 찾아 나섰다는 율도국의 그런 사회와 같은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겪어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상주의적 사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변하다 보면 거짓을 쉽게 말하고 또 오만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 대척점이 바로 보수우파의 성향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다음 내용을 계속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장대홍이라는 분인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접한 성함이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오고 경영대학원을 석사 과정을 수료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재무경제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제 키스트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고 한국재무학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력을 제가 보면서 이분이 그 이공계 출신에다가 경영, 그다음에 경제 이런 분야들은 팩트와 제대로 된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보수주의, 현실주의와 굉장히 가까운 분이겠다 하는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측에 정리된 내용은 제가 저자 서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해서 여기 옮겨와 봤습니다. 이 책은 보수주의 이론서나 지침서가 아니며 내 조국 미국에 대한 경외심과 태어나서 자란 내 모국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심에서 이 두 위대한 사회가 정치적 혼란, 미풍양속의 붕괴, 경제적 쇠락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라는 안타까움에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이제 저자 서문의 일부에 들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내 조국 미국이라는 용어를 내용을 쓴 거를 봐가지고 이분은 아마 미국 국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눈에 탁 띄었던 게 요겁니다. 이 두 위대한 사회, 미국을 지시하는 나라들이 그 미국을 폄하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근현대사에서 역시 미국은 위대한 업적을 냈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주의 사고에서 보면은 완벽한 건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 현실주의 사고에서 보면은 위대한 사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내용이 뒤에도 나오니까 거기서 또 보시면 되고, 또 대한민국도 왕조와 식민 통치를 겪은 이후에 지금과 같은 불과 반세기 만에 대단한 그런 그 업적, 대단한 그 발전을 이룬 그 위대한 사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뒤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주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보수주의의 중심국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보수주의는 자유를 사랑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와 전통을 존중하며 그 어떤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를 거부한다. 이렇게 이제 보수주의를 개괄적으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실주의가 보입니까? 이 내용 중에 아마 좀 숙고를 하면서 긴 시간 보시면은 이 현실주의적 사고자라야만이 이런 자유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전통 존중한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중심국가라는 용어를 제가 제목에 왜 썼는지 이제 바로 눈치를 채셨을 건데, 이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혁명을 주도하였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켰으며 전체주의에 맞서서 투쟁하였다. 파시스트를 패퇴시킨 처칠과 공산주의 파멸을 선도한 대처, 그리고 레이건이 보수 이념에 투철한 정치인들이었다. 이렇게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혁명이라고 그런 용어를 썼는데 보수주의자들이 한 혁명입니다. 보수가 진보의 반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여기 이 자료를 보면서 자신의 무식함을 느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미국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시 옮겨 놨는데,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제가 제일 뒤에 있는 2차 대전 이후 식민지 독립,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처칠이 나오는 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 중에 한 사람인 처칠이 나오는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를 보셨으면은, 거기에서 처칠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6차례나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고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미국을 참전시키게 되는데, 그 이전에 대서양상에 군함에서 두 대통령이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이제 대서양 헌장이라는 헌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 헌장의 내용이 종전 이후 세계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거기에서 현재 그 각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전부 독립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나라인데, 그거를 전부 다 그 독립시킨다는 그런 조건을 미국에서 영국에 처칠한테 내세운 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카이로 선언으로 이어지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이후에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해서 신생 국가가 됐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한 나라인 겁니다. 그 1945년에 조선 왕조,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를 겪은 이후에 독립한 지 불과 반세기 만에 대단한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였던 겁니다. 전 세계에 200여 개의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60%인 120여 개의 국가가 일반 시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민주공화국이고, 그 중에 4분의 1인 30여 개 국가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갖게 된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어떤 각성에 의해서 가치를 발전시켜 가지고 이룬 것이 아니죠. 이승만과 미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스스로 보수의 가치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먼저 이 자료를 만들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방에 좀 올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잘 아는 이제 가까운 그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보수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고, 이 보수라는 개념, 사상과 그것이 이 소위 진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악의적인 그런 그 폄하를 통해 가지고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으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수라는 용어의 보자는 보전하다, 그 다음에 수는 지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수주의가 되면은 이것은 단순히 보전하고 지키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상과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런 용어를, 그런데 이 정치적, 사상과 정치적 그런 뜻인데, 그것이 보수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이유는 이들이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보의 반대가 보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는 악의가 배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굳이 진보의 대척점은 보수가 아니고 수구나 기득권 고수 세력 이렇게 써야 할 것입니다. 보수우파의 지향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우파는 자유수호, 법의 지배와 작은 정부, 그리고 가정과 사회 질서의 존중,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의 중시,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보수우파들입니다. 이것을 지향하는 보수파들이 발전시킨 그 자본주의는
눈부신 경제 번영을 가져왔죠. 인류가 이제까지 이룬 업적 중에서 이 보수 우파가 발전시킨 자본주의만큼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인류가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적 번영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불평등과 부패라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결과도 동반되는데, 이것을 이제 소위 진보라고 하는 리버럴 좌파들이 엄청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불평등과 부패는 자본주의나 뭐 이런 그 시장 경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왕조 시대도 있었고, 또 이 절대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는 훨씬 더 심하게 있는 게 이제 불평등과 부패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북한의 어떤 극심한 부패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불평등과 부패가 어떤 자본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강남 오렌지 좌파, 미국에도 리무진 샴페인 좌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불안전성이고 어떤 그 위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것에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표가 상당히 좀 핵심적인 내용인데, 정치 체제와 자유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X축에 해당하는 그 제일 아래에 보면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경제적 자유는 높게 보장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그런 이념 성향이고, Y축에는 이제 정치적 자유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정치적 자유를 크게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 크게 보장되어야 되지만 정치적 자유는 다소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 우파들입니다. 왜 정치적 자유는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냐면, 보수 우파들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이제 역사적 경험으로 봐가지고 가장 우리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대척점에는 리버럴 좌파들이 있는데, 이들은 경제적 자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정치적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를 최대 보장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쭉 가다 보면은 결국 어디로 가냐? 좌하단에 있는 권위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갑니다. 전체주의죠. 가장 극심한 전체주의가 이 공산주의였습니다. 이 전체주의의 대척점에는 이제 무정부주의, 리버타리안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정부주의로 국가가 유지가 안 되죠. 실질적으로 무정부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마 뭐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 보수 우파와 대척점에 있는 리버럴 좌파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 하는 것을 다음 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에 이제 그 리버럴 좌파와 보수 우파를 간략하게 비교한 내용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면은 이제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제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설명드릴 그런 어떤 지식적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상단에 있는 그 리버럴 좌파는 글로벌리즘을 중시하고, 보수 우파는 국가주의를 주장한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리스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미국의 오바마 같은 사람, 클린턴, 힐러리, 그 다음에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그 뉴욕타임즈, CNN, 뭐 이런 부류들이 글로벌리스트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수파들은 이제 국가주의라고 하는데, 이 국가주의는 국가주의를 이 리버럴 좌파들이 국수주의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국수주의는 히틀러 같은 그런 인간들이 이제 국수주의를 했죠. 이 보수우파가 하는 국가주의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리버럴 좌파는 헌법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이 좋은 말로 해서 개혁이지 파괴입니다. 파괴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인데 보수 우파는 헌법 정신을 고수하겠다는 사람들이고 이 브렉시트 반대 찬성. 이제 영국이 이제 아직 보수 우파가 많이 살아 있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를 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상단 좀 아래 다음에 보시면은 LGBTQ 권익을 리버럴 좌파는 옹호를 하고 보수 우파는 반대한다. LGBTQ가 뭐냐면 레즈비언, 게이, 그다음에 바이섹슈얼, 양성애자죠.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보장돼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리버럴 좌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입니다.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아래에 있는 그 리버럴 좌파들은 자국 역사를 폄하하고 보수 우파는 존중하는 입장을 취한다. 저는 우리나라 좌파들이 하도 그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그렇게 폄하하고 공격하고 그러길래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리버럴 좌파들의 공통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이 이루어지는 중에 트럼프가 1776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며칠 안 됩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가 그런 주장을 했는가? 제일 우측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 2026년이 미국 건국의 250주년입니다. 2026년까지 목표로 청소년 애국심 고취 교육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트럼프가 했는데 이 주장을 하게 된 동기는 뉴욕타임즈라는 그런 신문,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미국의 그 주요 언론이라고 하는 뉴욕타임즈에서 1619 프로젝트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건국은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종차별주의를 바탕으로 비롯됐다. 그러니까 미국 건국이 노예제를 계속하고 인종차별주의에서 비롯됐다. 이런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이 1619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를 지금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들이 있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이미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대선 기간에 이제 이 트럼프가 1776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바로 전해들은 우리 김용호 교수와 그러면 우리도 1948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제가 김용호 교수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국 정신을 특히 젊은이들한테 다시 교육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보수 우파를 끊임없이 폄하하고 공격해오는 사회주의를 우리도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핵심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한 5가지 사항을 제가 책에서 발췌해서 요약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이 처칠이 한 얘기라고 합니다. 처칠이 사회주의는 실패의 철학이고 무지의 신념이며 질투의 복음이다. 오로지 하나 덕목이라 하면 궁핍의 공유다. 얼마나 참 명쾌하고 시원시원한 평가입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인이 좀 나와서 제대로 보수를 대표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좌파 지식인들의 이상으로 사회 해체는 성공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새로운 사회체제 건설에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어느 곳에서도 성공한 예가 없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말을 들으시면은 스웨덴이 사회주의가 상당히 적용되는 그런 복지국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스웨덴 사람이 올린 동영상 자료를 보니까 스웨덴이 1970년대, 80년대 그 한 20여 년간은 사회주의 정책을 많이 도입해서 스웨덴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비치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고 자원이 많고 그러면서 인구는 뭐 한 60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스웨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길로 가서는 스웨덴의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미 스웨덴은 다시 다 돌아서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공통적인 요인은 사유재산과 시장의 부정입니다. 그리고 이성적 설계로 단번에 인간과 사회를 개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만,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재 없는 사회주의가 없다. 사회주의는 반드시 독재로 가는 겁니다. 가장 온건한 모습이 입법 독재인데, 그 입법 독재는 법치주의만 많이 다르죠. 지금 우리나라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 아니면 이미 전에서부터 입법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를 만든다든지, 요즘에 국회에서 나오는 법 보면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입법 독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항상 피해자 마인드를 자극해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요즘에 갈라치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참 살벌한 용어지만은 공감이 많이 갑니다. 따라서 이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자국민 대량 학살을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가 좋다, 사회주의가 왜 나쁘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야 되느냐,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사회주의는 단 한 번도 어디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그들한테 해주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역사적 사례들을 많이 들으면 되겠죠. 그리고 중산층의 존재와 개인의 재산권을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독재체제로 간다. 이런 내용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역사 속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필연적으로 독재체제로 가게 된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1억 명이 넘는 자국민 학살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제가 핸드폰에서 SNS에서 요 자국민 학살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국민 학살을 가장 많이 한 지도자가 모택동이더라고요. 마오쩌둥. 이자가 7, 8천만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가 소련의 스탈린 한 2, 3천만을 죽였고, 세 번째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벨기에의 어느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콩고에서 1,500만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10위 안에 드는 사람, 인간 중에 하나가 김일성인데, 김일성이가 한 8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작은 나라인 캄보디아에서 khmer rouge가 또 10위 안에 듭니다.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국민 학살을 엄청나게 자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덜 위험한 정치체제는 뭐냐? 바로 보수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보수주의적 민주주의는 역사적 경험주의를 중시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경험은 실패도 하고 위험한 그런 것도 처해봤고 또 성공도 해봤고, 이런 경험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이 속에서 온고이지신, 즉 옛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발전시킨다는 그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되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주의를 중시하는데요. 개별 국가들, 각각의 국가들의 고유한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중시를 합니다.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히틀러 같은 국수주의가 아니고 국가주의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
하는 것도 국수주의로 보면 안 되고 바로 미국 중심의 국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중요시합니다. 전통적인 종교, 뭐 1000년, 2000년, 2500년 된 종교들은 다 그만한 가치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려온 거고, 그런 종교들은 존중돼야 되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치권은 제한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전체주의 그 통치자는 물론이고 제왕적 대통령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의회 권력의 행포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보수주의적 민주주의는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개인의 자유는 존중돼야 된다 하는 것을 보수주의적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미국이 보수의 어떤 중심국가라는 그 말씀을 앞에서 좀 드렸는데, 물론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이 장대웅이라는 저자의 말씀이죠. 여기에 이제 그 미국 독립선언서를 한 부분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독립선언서에는 앞부분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다음의 지지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특정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인류의 정부가 도입되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면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하는 그중에서 행복의 추구는 원래 그 미국 독립선언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어떤 그 보수 사상가들에 의해서는 사유재산권, 사적 재산권을 말했답니다. 그것을 이제 독립선언서에서 행복의 추구라고 좀 이렇게 이제 포괄적인 용어로 좀 바꿨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러한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류의 정부가 도입됐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각 국민의 이런 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를 하면은 이런 정부는 배척돼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보수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이 독립된 이후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이후로 대통령 중임제, 초대부터 중임제를 했죠. 그 다음에 노예 해방, 여성 참정권, 이런 거 많은 그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1930년대, 20년대부터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그런 미국에도 그 영향이 이제 크게 돼서 193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리버럴 좌파들이 미국에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항해서 이제 1955년경부터 보수의 반격도 있었는데, 그 흔적이 1960년에 샤론 선언문과 1974년에 시팩은 이제 그 보수회의입니다. 시팩이 생겨났습니다. 샤론 선언문을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1960년에 코네티커트주의 샤론 시에서 버클리라는 청년의 집에서 백인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해협하고 이 샤론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당시 26세인 스탠턴 에반스라는 사람이 작성을 했고, 버클리도 25세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만든 그 단체가 YAF, 즉 Young Americans for Freedom이라는 그런 단체인데, 이들이 이제 이후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도 이제 완벽한 확실한 보수주의자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사망한 이후에 다음 대통령을 뽑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케네디가 민주당이었고, 그 케네디가 의문의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 보수의 어떤 너무 커서 이때는 실패를 하고, 후일 이제 YF의 명예회장으로 레이건을 추대를 합니다. 그 추대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 레이건이 큰 업적을 이뤘죠. 소련이라는 그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레이건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민의 이념 성향을 매년 그 미국 갤럽에서 조사를 합니다. 여기 이 도표는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내용인데, 이념 성향입니다. 성향.
이 성향이라는 거는 지식이나 이런 거하고 많이 다르죠.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과 별개 개인의 성향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흑백 사진이라 가지고 같은 검은색이라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위에 있는 검은 실선이 보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검은 실선이 리버럴 좌파인데, 보수는 보면은 이제 35에서 40%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쭉 이어져 오고 있고, 리버럴 좌파는 15에서 20%, 15에서 한 25% 이어간으로 이제 약간 오름세를 쭉 있는데, 2018년에 보수는 35%, 좌파는 26%입니다. 그리고 점선은 이제 중도죠. 중도도 35%. 이 도표는 이제 앞에 있는 도표 다음 해인 2019년을 자료를 좀 더 수치로 자세하게 제공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수가 37로 2% 올라갔죠. 1년 사이에. 좌파는 26으로 2% 내려갔고. 그래서 이게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수치를 설명이 필요한 것을 제가 여기 표시를 좀 해봤는데, 이게 보시면은 남자는 보수가 41%, 여자는 33%,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좀 보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연령별로 보시면은 10대와 20대는 26%, 65세 이상은 46%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 성향이 강해집니다. 교육 수준으로 보시면은 대학원 이상 졸업한 사람은 26%, 아주 낮습니다. 그렇지만 고졸 이하, 학부 미만의 고졸 이하는, 학부 미만이니까 위에 부분적 학부 교육이 있는 거 보니까 학부는 대졸로 받고, 학부 미만, 고졸 이하는 43%로 오히려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더 보수 성향이 강한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좀 머릿속에 먹물이 들어가면은 세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당히 과신하는 그런 오만이 좀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수준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고소득이나 저소득이나 36에서 38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보수파의 현실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에 있는 청색으로 되는 화살표 도표는 대한민국을 아주 개괄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왕조를 500년 이루어졌고, 조선 왕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일본 천황이 지배하는 식민 통치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조선 왕조나 일본 천황의 식민 통치나 일반 백성, 국민들로 봐서는 거의 차이가 없죠.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또 북한 쪽에는 왕조적 공산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김일성이 또 왕입니다. 이게.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는 어떤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이제 건국을 했고, 또 건국하자마자 바로 6.25를 치르면서 몸으로 그 반공을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때문에 50년 동안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부분은 보수 우파에 같이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한 점도 있고,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어떤 지도자의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대한민국이 반공 정신 하나만으로 체제를 지키면서 어떤 그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서 크게 발전을 했지만, 보수 가치의 내면화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겪는데, 앞으로는 이 보수 가치를 내면화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자가 말미에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두
문단어로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자가 말합니다. 부당한 탄핵 사태에 우파의 자발적 항의 시위가 지속돼 왔다. 풀뿌리 보수주의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희망적으로 보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장래는 이들의 활동이 진정한 보수 정신의 구현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색으로 된 부분은 그래서 제가 좀 제 생각을 덧붙여봤습니다. 보수 우파 국민은 현실주의적 사고와 솔직 겸손을 바탕으로 좌파의 우선과 오만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견지해야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내놓고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물방울 하나를 보탠하는 심정으로 하면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